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이제 거실이고, 요쪽이 현관,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아무도 없는 방이라 가지고 이불 그냥 아무거나 다 음. 깔아놓고. 네, 좋죠. 여기가 저는 이제 안방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집이 이제 크다. 쭉 나가면은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거실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원래 옛날에 어릴 땐 제가 쓰던 방인데 지금은 옷방이나 창고 이렇게 개념으로 쓰고 있고, 음. 이쪽 안쪽으로 가면 베란다가 뒷베란다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도 지금 거의 창고 개념으로 쓰고 있고요. 제가 가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여러 가지 음. 잡동사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예전에 있던 분들이 애완동물 키웠어요? 그건 아니고 지금 강아지가 저희 언니가 옆 동에 네. 사는데 강아지가 가끔씩 놀러 와가지고 칸막이 애견용품이 있길래. 조금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이쪽으로 가면은 주방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세탁실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세탁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 17년, 18년 된 건물이 이 정도로 깨끗하면은 맞아요. 진짜 그리고 잘. 여기가 이제 제 방인데 지금 여기 원래 바로 정면에 거울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 보일까 봐 가려놨고, 네네. 요렇게 지금 제 방입니다. 이렇게 옷이 있고 제 침대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좌식이라 가지고 음. 이렇게 거울 있고 이렇게 잡동사니 있고, 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네.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집에서? 일단은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바쁠 때는 막 이틀, 3일씩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6개월 전쯤이었는데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 시즌 때였던 것 같아요. 밤샘 작업을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화장실 가서 씻고 방에서 자려고 누웠는데 이쪽을 바라보고 잠을 자고 있었고, 잠이 들락말락 할 때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서 누가 문을 열고 나오는 소리인데 그때는 어머니랑 저랑 둘이 있었어서 당연히 엄마가 나오겠거니 했고,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제 방문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잠이 들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서 그냥 대답을 안 했는데, 그 얼굴이 갑자기 얼굴 위로 쓱 하고 제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얼굴을 제 눈을 죄송해요. 마주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더라고요. 뭔가 물체가 피부에 닿을 것 같으면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확 들어서 소름 돋아갖고 뭐야 이러면서 제가 깼어요. 네. 뭐야 하면서 동시에 딱 뭐는? 돌았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엄마 나서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안방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셨고, 그러고 나서 꿈이었나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방문 열고 자냐고 물어봤냐? 이러니까 밤새고 들어온 걸 알고 있는데 뭐하러 깨게 문을 열고 너를 부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와. 맞지.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최근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꿈인지 가위에 눌린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도 새벽에 가위에 눌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계속 괴롭혔고 저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가위에 눌리는 게 싫어서 딱 깨려고 발버둥 쳤어요, 꿈에서. 그래서 깨서 안방으로 막 달려가서 엄마하고 이렇게 다리를 잡았는데 엄마가 아닌 거예요. 어? 너무 놀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펑펑 울고 있었는데 저기 거실에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와서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제가 아예 가위에서도 꿈에서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꿈에서 꿈이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도. 꿈에서 가위를 눌렸고 눌린 게 깬 다음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방에 와서 너무 앓는 소리를 내서 제가 왜 그래? 라고 엄마가 방문을 열고 저한테 하는 순간 제가 완전히 꿈이랑 가위에서 바뀐 거예요, 그때. 제보자님, 한 가지만 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안방에 네네. 돌 같은 거 있나요? 네네. 안방에는 없고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 있어요. 아니, 근데 제- 이 제가 집이 잘못 사연이 본 조금 건가? 있는데 거실에 내가 잘못 여기에 있어요. 봤네. 돌은. 근데 이것도 엄마가 이제 몰래 치워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요? 아버지가 계속 저걸 안 버리시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 집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쪽 방을 쓸 때였는데 침대가 이쪽에서 머리를 이쪽으로 베란다 쪽으로 보고 잤어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에서 여기 끝 쪽 있잖아요, 찬장 끝, 여기서 시선이 계속 느껴지고 검은 형체가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때 거식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되게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결국에 그때 굿을 하게 됐었거든요. 구슬을 누르고. 했다고? 구슬하죠.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가지고 그때 일 이후로는 제가 뭐 방집을 가거나 이런 걸 계속 안 하다가 제가 2019년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면서 양가 집안에 조금 줄초상이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3년 안으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2년 전에 가게를 확장 오픈을 하면서 또 이제 부모부가 자살을 하셨고, 어? 좀 이게 가게와도 연관이 좀 있고 여기랑도 연관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당집도 갔었었는데, 그때는 뭐 집안에 뭐 사자가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근데 저희가 워낙 그런 소리 들으면 좀 거르는 편이어가지고 아 그러냐 하고서 저한테는 뭐 또 무당이 돼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하길래 그냥 이거 개소리구나 이러고 그냥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제 엄마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그리고 가게에서는 갑자기 벽을 이렇게 쾅 치는 소리가 들린다던가, 저희 가게 매장이 단층 건물이라서 네. 위에 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가게랑 옆쪽으로만 있고, 새벽 시간엔 당연히 제가 야간 작업하면 아무도 없죠, 그 건물 자체에. 근데 그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정말 이건 누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쿵 치는 것 같이 그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거기도 건물이 좀 오래된 편이라서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기는 했는데, 혹시나 이 집에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보자님 여기서 가게가 멀어요? 멀지는 않아요. 여기서 차 타면 5분이고 걸으면 10분? 이런 일들이 그 전에 뭐 굿하신 적도 있지만 갑자기 네네. 작년 6월 달부터 좀 심해졌다고 하시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는, 가게는 원래 귀신들 많다고 하잖아요. 들락날락 거리는 그런 것도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별로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집은 이제 고등학교 때 겪고 나서 이후에는 처음인 거라서. 네네, 네, 제보자님 그 누름꾼까지 한 이유가 뭐래요? 조상끼가 괴롭힌다고 들었었어요, 그때. 조상 중에 저희 집안에 뭐 빌던 사람도 있고 점사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당업을 삼은 건 아닌데 말을 뱉는다던가 이런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그 누름꾼 타고 나서 뭐 어머니가 따로 보신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도 제가 뭐 무당이 되거나 이럴 팔자는 아니라고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굿을 제보자님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누름꾼을. 네, 제가 굳이 누름꾼을 해야 됐을까? 라는 생각과 뭐 그때는 거의 블랙아웃이다시피 했었어가지고 아마 부모님이 선택이 그거밖에 없으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때 정신병원까지도 입원시킬 생각까지 할 정도의 상태였었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뭐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일단 누름꾼 하고 나서는 괜찮다가 갑자기 그 몇 개월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이제 팩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쵸. 그럼 솔직히 뭐 누름꾼을 지금 엄청 크게 뭐 잡고 갈 필요성은 없는 네네네네. 것 같아요. 뭐 최소 10년 이상은 지났었을 거고요, 저자님 나이를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 누름꾼을 굳이 이어서 뭐 무당을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뭐 10몇 년 지났는데 뭐 갑자기 뭐 그게 발동이 돼서 뭐 저주가 내린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줄초상에 대한 것과 그리고 제보자님 5, 6개월 전에 자꾸 그런 현상이 왔던 거, 그게 지금 팩트인 건데, 그리고 제보자님이 가게에 있을 때 현상이 오고, 그러면 제보자님한테 하나 여쭤볼게, 가게를 네네. 하시기 전엔 괜찮으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전혀 느끼고 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회사를 다닐 때인데. 그러면 가게와 집 둘 다 봐야 되는 경우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왜냐면은 지금 뭐 가게에 있던 게 뭐 집으로다가 따라오냐, 아니면 가게에 있던 게 뭐 제보자님한테 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얘가 지금 집에서도 지의 존재를 자꾸 알리는 거냐, 아니면은 집에 있던 게 가게로다가 따라다니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뭐 줄초상인 부분, 이런 부분은 일단 배제를 하고 지금 집적인 부분만 먼저 좀 체크를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기간을 보면 지금 가게와 그리고 제보자님한테 일어난 현상들이 가게 이후에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가게를 하고 나서부터 말도 안 되는 뭐 가위 눌림일 수도 있고, 그게 꿈인지 가위인지 현상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많이 겪으신 것도 가게를 한 이후부터고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집을 제가 좀 보긴 했는데 아직은 좀 애매해요. 집에 뭐 귀신이 네네. 뭐 팬텀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애매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본질은 가게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돌은 네네. 저거는 갖다 버리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돌 같은 네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내온 그런 사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돌 뒤에서 어떤 뭐 형체를 봤다고도 하셨고. 저 돌이 원래 저기 있던 건 아니고 아버지 회사에 있었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집착을 한다고 해야 되나? 없어지면 큰일 나고 막 이랬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마 몰래 갖고 와서 여기다가 안 보이는 곳에 박아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돌이 아빠 고향에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조금 사람 발 모양 닮았다고 해가지고 돌 모양 생김새가 그래서 아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 발 모양. 돌이나 이런 거 모으시는 취미가 있으신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유독 저거랑 정말? 다른 거 두세 개 정도? 근데 다른 건 다 버렸는데 저걸 제일 애지중지 하셨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돌도 좀 없애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하필 또 그 자리에 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단 치우는 게 맞죠. 제일 최근이 그러면 언제예요? 뭔가 현상이 있었던 게? 그게 12월 둘째 주? 그 꿈속의 꿈이었던 그거였고 그 얼굴 그게 23년도 5월 달.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끌고 가면 심각하게 끌고 가겠는데 꿈은 솔직히 꿈일 뿐이거든요, 정자님. 맞아요. 꿈을 솔직히 연간을 짓지 않고 배제를 하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뭔가 중간이 텅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상 여러 가지가 막 빠바바바바방 이렇게 좀 6개월 단위 그리고 완전 옛날 이렇게 뭔가 팩트 있는 부분들이 따다다당 있는데 뭔가 중간이 비어 있어요. 네. 제가 이거 가게를 재오픈하고 나서 당집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 운으로는 그냥 크게 별다른 말씀 없으셨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족 거 이제 봐주실 때 아버지 생년월일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생년월일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거기서 계속 하는 말이 친가 쪽에서 누가 죽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모가 그때 당시에 아프셨던 상황이라서 고모가 그럼 좀 안 좋아지실까 싶었는데 뭐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형제나 뭐 다른 분들 중에는 뭐 그럴 만한 분이 안 계셔서 아프신 분도 없었고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고서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3주 뒤에 고모부가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랑 생년이 똑같더라고요. 62년생. 그 고모부 큰딸이 저랑 또 동갑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이게 왜 괜히 제가 당집을 갔다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 막 이런 자책도 좀 많이 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아무튼 그러고 나서 그때 무당이 했었던 말이 거기 갔다 오면 아버지가 주당을 맞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장례식장 갈 때 팥이랑 이런 소금을 주머니에 넣어드렸었는데 장지에 갈 때 아버지 차에 가족들이 5명이 타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작은아버지 차가 저희 아버지를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다 죽을 뻔했어요. 가족들이.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차가 거의 간파되다시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뭐 집에서 그런 현상을 겪는다던가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가게에서 소리가 들린다던가 뭐 이런 것도. 뭔가 주기가 있네? 패턴이 있고. 네, 고모부 자살하시고 나서 그때도 이제 3주 뒤에 그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3주 뒤에 큰고모가 또 돌아가셨는데 갔는데 같은 장례식장 같은 호실이었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패턴이 있어요. 제보자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알림처럼 뭔가 패턴이 있네요. 지금 제보자님이 다이렉트로 뭔가를 맞은 게 아니라 지금 되게 엮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이게 부모님 쪽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때 그 무당분께서 하셨던 말은 결국은 나중에 자식들한테 다 내려올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보자님 그 부모님들이랑 친척분들이 동물이나 뱀 같은 거 좀 많이 잡아드시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죽이거나 뭐 사냥을 한다거나? 개를 좀 많이 잡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쪽에. 그리고 어머니 외가 쪽에서는 뱀이 좀 많이 나왔다고 들었고 집에서. 그렇죠. 이거는 지금 제보자님 되게 쭉쭉 타고 올라가서 쭉쭉쭉 내리고 오네요. 내려지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이 뭐 강아지를 다 죽였다 뭐 뱀이 나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크게는 안 할게요. 일단은 맞고요. 일단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무속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이 엮여 있고 지금 위로 올라가서부터 위에서 뿌려지는 뭔가에 의해서 그럼 뭐 살생 뭐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뭐 네네네네네. 동물들도 살생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렇죠. 뱀 같은 맞죠, 경우도 좀 맞죠. 약간 역물로도 들어가는 맞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나중에 맞는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뭐 무당 쌤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무당이 그런 말은 안 했을까? 분명 봤을 텐데. 아, 그거는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굿할 때 그 얘기는 한 적 있어요. 아버지가 저 태어나고서 3, 7일 안 됐을 때 강아지를 잡으셨나봐요. 그것 때문에 부정이 탔었다라는 말은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누름꽃을 한다 한들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쪽에서부터 내려져서 뿌려지는 게 그거는 진짜 뭐 어찌 보면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뭐 쉽게 말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자녀 뭐 자손들이 맞는다고 하잖아. 그거는 진짜 누가 죽어야 끝나는 그런 누구 하나 뭐 피를 봐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끝나는 그런 것들의 내용이 많았는데 일단 뭐 제보자님이 뭐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누름꽃도 누름꽃인데 다른 거를 눌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좀 A를 눌러야 되는데 B를 누른 느낌이랄까?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제 뭐 조상 문제다, 뭐 위쪽 문제다, 뭐 부모님 쪽의 문제다 하면은 그쪽을 먼저 해결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작 제보자님을 눌렀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연 효과가 있을까란 거예요. 눌렀어도 어. 계속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쵸. 일단은 이 부분은요 지금 뭐 당장 집에 뭐 귀신이 뭐 팬텀이 있어요 뭐 이걸로다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가게랑 집을 둘 다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집에 뭐 팬텀이 있어서 이 팬텀이 제보자님을 막 엄청나게 괴롭혀 얘가 문제예요 이런 것보다 지금 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기가 돌면서 제보자님을 치려고 간을 보는 거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게를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가 매장 입구고요. 여기 이제 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착석해서 앉아서 드시는 곳. 앉아서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도 이제 테이블 있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포토존이라고 해서 오. 손님들 이제 사진 찍으실 수 있게 좀 프라이빗하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 커피랑 디저트 판매하는 카운터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작업실이고요. 디저트 카페구나. 이렇게. 네. 네. 저 뒷문은 뭐예요? 창고 여기가 이제 뒷문 출입구인데 이쪽은 이제 주차장이에요. 여기가 뒤쪽 이쪽이 다 산이에요. 그러네. 어느 쪽에서 쿵 소리가 나는 거죠, 지원자님? 제가 이쪽에서 이제 송장 같은 거 치고 있었는데 저희가 택배도 하고 있어서 이쪽 안쪽에서 어디쯤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장 위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혹시 뭐 물건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무것도 떨어진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번 겪은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단층이라고 하셨죠. 네, 단층이요. 아예 단- 한 층이에요. 단독. 단독은 아니고 옆에 붙어 여기랑 있는데 단층. 옆에 옆으로 이쪽 앞쪽 라인도 길가가 뭐 업종이 열려 있는 집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도 문을 좀 일찍 닫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들린 게 거의 새벽 1시, 2시 그 사이. 정리를 좀 한번 해보자면은 제보자님 집에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 잔상 같은 거를 봤어요. 딱 이거다 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뭔가 좀 사지가 좀 꺾여 있는 그런 좀 잔상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딘가에 이동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가게가 있다 그래갖고 가게를 봤는데 가게도 똑같이 잔상이 있어요. 이 말인즉슨 제보자님 근처에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 못했는데 네. 저희 친언니가 옆동에 살아요, 아파트. 네. 저희 집 진짜 현관 땡 뜨더니 오류가 전혀 없어요. 제가 가까이 가도 단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는데 저희 언니가 한번 술을 먹고 저희 집에 왔는데 언니가 거기서 이렇게 몸만 움직여도 센서등이 계속 켜지더라고요. 그런 적은 한 번 있었고 그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 크게 뭐가 없어서 부모님도 그렇고 가족들도 연관이 없는 거는 아니죠. 예, 그 살생 부분도 놓칠 수는 없는 거고요. 누름꽃도 뭔가 이게 왜 제보자님만 한 걸까라는 생각이 나는데 솔직히 누름꽃으로만 이게 해결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름꽃을 한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연관을 빼버리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족부터 쭉 올라가면 뭐 조상 쪽이 있겠죠? 조상 쪽부터 해서 아래로다가 이제 쭉쭉쭉 뻗어 내려오면서 제후자님은 타겟이 되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점점 안 겪어도 될 것들을 주기마다 겪고 있고, 그리고 그 패턴이 돌아왔을 때 제후자님은 10% 정도의 타격을 맞았는데 이게 주기가 지나고 뭐 1년, 2년, 3년 몇 개월이 지날수록 이 타격이 20%, 30%, 40%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나중에는 빵 터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간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네네. 왜 가게까지 진짜 너무 죄송스럽게 와서 봐달라고 하냐면은 이게 너무 징그러워요. 팔이 뒤로 다 꺾이면서 이게 팔인지 뭐 뼈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아작이 나 있고 얼굴 반쪽은 다 부셔져서 이게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잘 모르겠는데 밟힌 느낌이에요. 차에. 사고 교통사고. 근데 이게 여기서도 그 똑같은 잔상이 남아있다는 거는 제보자님이 움직이는 동선 따라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있고 집에서도 있고 언니네서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요. 저희 집보다 현상은 저희 언니 집이 조금 더 심하긴 하거든요. 제보자님 없을 때도요? 저희 언니 말로는 저희 언니 집에서 이제 밤에 현관 초인종을 눌렀대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도 없었고, 근데 문을 열지는 않고 누구세요 하다가 인기척이 없어서 옆에 창문으로 방 창문을 봤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만약에 누가 있었다면 센서등이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있는 집이라서 북도식에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 센서등이 켜지든 옆에 센서등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센서등도 안 켜지고 그 밑쪽으로 이렇게 봐도 아무도 없었대요.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 지금 언니도 가족이잖아. 맞죠. 맞지. 아니 다치고 다니면서 지금 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먼저 뚫릴까야 지금. 그럼 제보자님이 봐봐. 없는 공간에서 어. 있을 수 있다는 그지. 거죠. 언니, 제보자님, 가족, 다 간보고 있는 거네. 가게 치고 있다고 지금. 연관 어디로 있는 갈까? 사람들은. 어디로 칠까? 여길 칠까? 여기가 뚫릴까? 여기 안 막히네? 일로 갈까? 우리가 그럼 제보자님 집 갔을 때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어떡하냐? 네 군데 나타나야 돼. 찾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언니는 절대 그런 거 안 할 것 아, 같아요. 아, 저희 언니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희 언니가 유독 겁이 많아서 아. 드라마에서 뭐 무당이나 당 이런 방울소리 이런 것만 들어도 소스라치게 싫어해가지고 이거 지금 폭풍전이 안 돼, 진짜. 그럼 저녁에 초인종 누르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눌리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언니. 그래서 저희 언니는 그걸 현실 공포로 생각을 해서 CCTV 달아놓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고. 네, 사람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안업체를 달았구나. 아니요, 언니 쪽이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치고 다니는 거지 한쪽에 머물러서 이 사람 내 거야, 이 사람 죽일 거야, 이 사람 피해볼까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틈을 노리는 거지. 지금 틈 노리면서 누구한테 틈 노리면서 누구한테 꽂을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보 제보자님 지금 왜? 움직이셨어요 혹시? 저기 바로 앞이 대로변, 그러니까 아, 그치. 사람이 어, 깜짝이야. 돌아가지고. 아 깜짝이야. 아니 뭐 지나가서. 형체가 지나가길래. 나 보지도 누가 못했어. 지나갔어요. 아, 그쵸. 의자 위로 형 지나가서. 네. 진짜? 네. 근데 그 그림자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 안에서 지나갔는데 의자 안에서. 빛이 반사됐나? 그거까지. 여기 이렇게 형 지나갔어. 나중에 다시 보기. 한번. 지금 저거는 저거 아니었어요. 내가 저건 본 거. 방금 차 지나갔어요. 차였고. 다른 데로 돌릴까요? 아니 아니, 보여줘 아니, 보세요. 아니. 아니 왜냐면 아니 의자 쪽 그대로 비추시면 봐봐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그림자가 안쪽에 비치잖아. 네. 좀만 내려주시겠어요 화면 좀 살짝. 네네. 이게 안쪽에서 움직인 건데 제보자님이 밖에서 한번 지나가 봐 주시면 안 돼요? 네, 잠시만요. 밖으로 나가볼게요. 밖에서 네. 왔다 갔다 해볼게요. 아 저거 아니야. 아니, 저거 아니에요. 안에서 움직였어. 방금 아니, 안에서 제보자님이 움직였어. 지나간 것처럼 안에서 움직인 그림자였어. 안에서 움직였어. 진짜요. 우리 둘이 동시에 동시에 봤다. 봤어요. 미쳤다리. 이건 찐이다. 이런 이거야 느낌이었어. 이런 거야. 그럼 아니네. 안 해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들어온 거.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무스가 아까 전에 제보자님 움직였어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안쪽에서 그림자가 어. 움직였어요. 바깥에가 아니라. 지금 제보자님이 지나오면서 본 그림자 있죠? 그것처럼 안쪽에서 움직였다는 거. 이 지금 뭔가의 팬텀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내가 정확히
지는 못했죠. 잔상은 있는데 네. 지금 나 빼고 다 봤어요. 아 괜히 설명한다시고 이러고 이쪽 보느라고 채팅창 보느라 못 봤는데 그럼 맞아. 네. 봤으면 맞아. 이 주변을 맴도는 게 주변을 맴도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가게를 본 이유는 뭐냐? 잔상으로 보이는 온몸이 꺾인 뒤틀린 사고사로 보이는 애가 잔상으로 남아서 네. 이게 왜 여기 있냐? 도대체 왜 나간 건가? 아니면 들어온 건가? 아니면 가게에서 따라 들어왔나? 해서 이 늦은 시간에 죄송스럽게 가게를 와봤는데 역시나 여기도 똑같은 애가 있고 그 애가 제보자님을 따라다니면서 치는 것도 없잖아 있다. 심지어 제보자님 가족 왜냐면 지금 가족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이 엮여 있죠. 언니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지만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언니도 네. 당연히 치겠지. 가족이고 그러니까 언니분을 강제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쵸. 강제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이런 걸 무서워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여기저기 치고 다니는 팬텀이 있고 좋지 않게 돌아가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고 당한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제보자님? 제가 20대 때 초반에 저희 언니가 운전하다가 차가 반파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누가 죽거나 다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고 일단 뭐 차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칠 뻔한 게 굉장히 많네 지금 네, 이야기를 그- 들어보면. 형 아까 교통사고라 그랬잖아요. 아 맞네. 여우 형 아까 교통사고라 그랬잖아. 사고로 밟혔다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의미부여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쪽으로 많으셔가지고. 왜요? 한 네네. 명 있었어요. 뭐가요? 근데 그 친구는 저랑 아는 친구도 아니고 친구 그게 아니어서 그냥 건너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점프트럭에 깔려 죽었다 이것까지 들은 적은 잠깐만. 있었어요. 여성분이에요? 아니 걔는 남자였어요. 걔는? 그렇게 왜냐면- 죽은 애가 차 사고로 죽은 애가 제 주변에 3명 정도가 있는데 다 남자였어요. 아니 왜냐면 얼굴이 반이박살이 났다니까. 네. 얼굴이 뭔지 몰라 남잔지 그치. 여잔지. 근데 저랑은 아예 연관도 없고 한 명은 심지어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냥 듣기만 한 거고 그러고 그 이외에 제 주변에 뭐 누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거는 들은 적이 없어서 일단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